안녕하세요. 어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0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7인승 모델입니다. 올스페이스가 티구안 5인승 모델보다 약 120kg이 무거워. 그래서 밟으면 확실히 나가는 게 붐뛰어. 얘가 몇 cc야? 2.0 TDI. 2.0? 뭔가 뒤에서 잡아 끄는 것 같아. 150마력. 34.7kg부터. 34. 네. 토크. 34면은 약간 이렇게 센터는 아니다, 그지? 티구안 자체도 힘이 좋게 나온 스플레팅은 아니야. 티구안 5인승은 고속도로 서울 부산 찍으면 연비가 20km 넘게 나와. 근데 얘는 일단 한 120kg 무거우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 모양이더라고. 공인 연비가 11km인가 12km인가 그렇던데, 티구안도 공인 연비 14km 정도 되는데도 고속에서는 20km 넘게 나오고, 얘도 아마 16km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딱 운전하는데 확실히 무겁더라고. 얘 핸들 잡아주나 보다. 차선 유지 보조. 차선 유지. 들어와 있잖아. 얘가 차선 변경하니까 살짝 얘가 잡아주네. 티구안 올스페이스 7인승에도 5인승 티구안과 동일하게 ACC, 즉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활성화시키면 반자율 주행 기능을 약 20초가량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ACC와 차선 유지 보조 둘 다 켜놨습니다. 스티어링에서 손을 놨고요.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에서 발을 모두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폭스바겐의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동급의 국산차의 기능에 비해서는 개입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좀 보수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곡선 도로를 지날 때는 차선 밖으로 약간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차선 밖으로 이탈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폭스바겐의 경우에 프리스티지 트림에서 전륜구동과 후륜구동에 장착되는 휠이 달라요. 지금 보고 계시는 휠은 전륜구동에 장착되는 19인치 투톤 휠이고요. 프레스티지 4모션 모델에는 밝은 실버 컬러의 빅토리아 19인치 휠이 장착됩니다. 그 휠은 스포크가 좀 더 두툼하고 볼륨감이 있어요.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2열, 도어 뒤쪽이 늘어나는데요. 5인승 모델보다는 이 뒷 유리창의 라인이 좀 더 경사가 있습니다. 2열 출입문 뒤쪽이 조금 더 길어지고 후방창이 좀 더 경사가 있는 것 외에 5인승 모델과 7인승 모델의 차이는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얼핏 봤을 때는 이게 5인승 모델인지 7인승 모델인지 잠시 헛갈릴 수도 있어요. 티구안 배지 밑에 올스페이스라고 하는 추가적인 배지가 달려 있습니다. 외관에서는 이 세 가지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지금 차 안에 캠핑 장비가 가득 차 있는데요. 두 명이서 1인용 텐트 2개를 가지고 1박을 했는데도 이렇게 짐이 꽉 차네요. 올스페이스의 실내는 5인승 모델과 별 차이가 없고요.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7인승 올스페이스의 경우에는 포모션이 없고요. 전륜구동만 있습니다. 반면 티구안 포모션 모델 같은 경우엔 여기에 포모션 스위치가 있죠. 그게 차이고요. 센터 터널의 버튼들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토홀드가 지원되는 전자식 브레이크 탑재되어 있고요. 변속기는 7단 DSG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투존 자동 에어컨, 그리고 지니 맵 탑재되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에이다스 관련해서는 제가 제작한 투알렉이나 티구안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폭스바겐의 계기판 클러스터는 4가지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이고요. 내비게이션 부분을 확장한 디자인, 그리고 이 디자인이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20년형 티구안 포모션 프레스티지 트림에 관한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하면 차량의 주행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거든요. 이 차량에는 HUD가 없습니다.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포모션 프레스티지 모델에만 HU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적재함과 2열, 3열 공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최대 7명이 탑승할 수 있는 7인승 모델입니다. 따라서 3열 좌석이 탑재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 이렇게 앞쪽으로 접어서 적재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4천만원대 7인승 SUV 중에서는 이 티구안 올스페이스와 푸조 5008 GT가 경쟁 관계인데요. 두 차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푸조 5008 GT가 조금 더 비쌉니다. 물론 할인을 했을 경우에는 차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긴 하는데요. 일단 소비자가는 5008 GT가 조금 더 비싸고요. 차량의 크기를 볼 때는 전장은 올스페이스가 조금 더 크고요. 전폭은 5008 GT가 조금 더 넓습니다. 전폭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전장은 눈에 보일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적재 공간은 5008 GT가 더 넓습니다. 차량 디자인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적재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재함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적재함 바닥은 이렇게 위로 올려서 고정시킬 수 있게 구조물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요, 가림막이잖아요. 가림막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네요. 보통 규모가 있는 SUV들은 가림막을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 가림막을 뗐을 때 일반적으로는 적재함 바닥 그냥 놓잖아요. 근데 차를 과격하게 움직이면 이 가림막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림막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건 폭스바겐에서는 그리 쉽지 않은 섬세함인데요. 아무튼 가림막이 이렇게 수납이 돼서 적재 공간을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밑으로는 템퍼러리 타이어하고 유압식 제키 등 군한 장비가 들어가 있네요. 적재함 바닥은 원래대로 놓고요. 여기 보면 좌석을 폴딩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적재함 양쪽 벽에는 2열 좌석 좌우를 폴딩할 수 있는 레버가 위치해 있습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1열에만 전동 옵션이 들어가고요. 특히 올스페이스 프레스티지 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만 전동 옵션이 들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후에 포모션 모델이 국내에 도입되면 그때는 보조석도 전동화 옵션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만, 자, 사설이 길었고요. 레버를 잡아당겨 볼게요. 티구안 올스페이스의 2열 좌석은 60대 40으로 폴딩되어 있는데요. 왼쪽 레버를 잡아당기면 왼쪽에 60% 좌석이 앞으로 접힙니다. 이거 부러질 것 같은데 확 잡아당겨도 돼요. 반대쪽을 잡아당겨 보겠습니다. 왼쪽 좌석은 폴딩이 잘 안 되네요. 이건 차량 특성 같고요. 앞쪽으로 가서 2열 좌석을 완전히 접어 보겠습니다. 2열 좌석을 폴딩을 할 때는요, 앞서 보신 것처럼 적재함 양쪽 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앞으로 뉘울 수가 있는데요. 완전히 접는 건 2열 쪽에 와서 힘으로 눌러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완벽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왼쪽 좌석도 마찬가지로 꾹 풀러서 완벽하게 폴딩이 되는 것,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눌러서 고정시켜야 비로소 2열의 폴딩이 완료되는 겁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면 충분히 차박이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성인들이 안쪽에 앉았을 때 머리가 천장에 닿아요. 2열 좌석을 다시 설정할 때는 좌석 바깥쪽 엉덩이 쪽에 있는 이 레바를 당겨야 돼요. 이렇게 하면 걸쇠가 풀리죠. 그래서 손으로 으짜, 좌석이 꽤 무겁습니다. 왼쪽 좌석도 원래대로 설정하겠습니다. 레버를 당겨서 풀고, 이렇게 2열 좌석의 세팅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3열 좌석을 펼쳐서 앉을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3열 좌석 양쪽 좌우에 있는 이 고리를 잡아당겨서 설정합니다. 현재 2열 좌석을 완전 뒤쪽으로 밀어놨어요. 잘 아시겠지만 티구안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2열 좌석이 최대 18cm 앞뒤로 움직이는데요. 최대한 뒤로 밀어놨더니 3열 좌석을 들어 올릴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되면 번거롭지만 2열 좌석을 조금 앞으로 당겨주는 게 좋겠죠. 2열 좌석의 위치를 조종하려면 좌석 바닥 밑에 있는 걸쇠를 위쪽으로 당겨서 발의 힘으로 앞뒤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손의 힘만으로 좌석 움직이는 굉장히 힘들어요. 허리 다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좌석에 앉아서 발 힘으로 좌석의 위치를 조종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위쪽에 손을 놓으면 걸쇠가 잡혀요. 이걸 올리고 이 정도, 이 정도.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미리 사진 촬영을 위해서 2열과 3열의 무릎 공간을 확인해 봤는데요. 신장이 177cm인 제가 운전석 2열, 3열에 앉았을 때 동일한 무릎 공간이 나오려면 2열 공간을 이 정도, 이렇게 손가락에 겨우 낄 정도로 만들어 줘야 가장 적당한 공간이 2열, 3열 모두에서 구현이 됩니다. 이 정도 공간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만 티구안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런 간이 테이블이 있거든요. 여기에 아이들 태고 다닐 때 되게 편해요. 다만 성인이 2열, 3열에 앉아서 최대한 좌석을 당겨야 할 때는 무릎이 이렇게 살짝 딱딱한 테이블에 걸려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2열 좌석의 무릎 공간을 이 정도 조정을 했고요. 3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고리를 잡아당겨서 이것도 좀 힘이 좀 들어가요. 왼쪽 좌석도 설정했습니다. 2열 출입문을 통해서 3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3열에 들어갈 때는 2열 좌석 바깥쪽 어깨 부분에 있는 이 레버를 앞으로 당겨서 이 상태에서 밀어주면 됩니다. 가끔 이런 머리 받침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주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인이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단 딱 앉았을 때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3열 높이가 아파서 제 머리가 닿아 있습니다. 앉은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요. 일단 머리가 꽉 닿아버려요. 2열 출입문을 닫고 2열 좌석을 잡아당겨서 설정을 했습니다. 3열을 위한 편의사항은 양쪽 좌석을 위해 좌우에 하나씩 설치된 컵홀더와 수납 공간 두 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2열 좌석의 무릎 공간을 이 정도 되게 설정을 한 다음에 3열에 앉으면 3열 역시 이 정도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전에 이 차량이 4,000만원대 수입 차량이고 비슷한 가격의 뿌조 5008 GT와 비교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뿌조 5008 GT보다도 전장이 더 넓지만 이상하게 3열은 좁네요. 다소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만 2열 공간은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편해요. 근데 3열은 뿌조 5058이 조금 더 편합니다. 이상으로 2열과 3열 공간 적재함을 중심으로 한 2020년형 티구안 올스페이스 7인승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바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재밌고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